일단 제목은 소방 채용시험 제도 개선 추진이라 그래서요. 그 소방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이제 소방공무원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11월 2일자로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대부분 학생들이 일부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 처음에 그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요,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그 능력검정 시험으로 이제 좀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그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에서만 영어 과목이 좀 대체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 개정안은 이제 23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소방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에서는 그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국사 과목까지 이제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데, 그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부 선발 시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경, 령, 정, 요렇게 이제 들어갈 텐데, 위경영정에 대해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2급 이상의 레벨을 이제 받으시면, 2급 이상을 받으시면 이제, 대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채 시험이나 경채 시험에서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까지 이제 대체 시험으로 이제 전면 도입이 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까 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이제 2급 이상이라 그랬으니까요. 소방 4 시험에서는 한국사는 이제 3급만 받으셔도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6번을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대체 시험으로 등장을 하는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익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사 기준으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은 550점 이상을 이제 맞으시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F 같은 경우는 레벨 2로 43점 이상을 또 취득을 하시면 이제 소방사 시험은 응시가 이제 되는 걸로 대체 시험이 되는 걸로 하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 것까지 인정을 해주냐가 또 이제 있는데요. 시행령 별표 사항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비고가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 별표 6번이라 그랬고요.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9번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비고에 가시면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종 시험 시정 예정일,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해서 3년째 되는 그 해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시행연도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를 받으신 거를 이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산해서 4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비고사항에 그렇게 좀 입법 예고가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구조나 구급, 특히 또 소방 관련 학과 이런 분들에 대한 과목이 또 개편이 되는데, 아까 방금 전 것까지는 이제 공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일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는 우리 구조, 그다음에 구급, 이렇게 이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의 과목인데요. 현행은 이제 국어랑 영어에서는 생활영어, 그다음에 이제 소방학개론 이렇게 세 과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일반 분야예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한국사, 영어, 그다음에 개론, 이제 법규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기타 분야예요. 구급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반 분야에는 뭐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이제 구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좌측에 있었던 여기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이 소방 분야는 우리 학과 특채생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소방 관련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이제 개정안에 상단에 보면 일반 분야에 구조하고 여기는 이제 학과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4과목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중에 한국사와 영어는 아까 방금 전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검정 능력 시험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치러지는 과목은 이제 학개론이랑 관계 법규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조나 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는 이제 개론과 법규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급 파트로 응시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와 영어는 대체 시험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론이랑 이제 응급처치학개론이라는 과목이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정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분야는 마찬가지 화학개론,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은 컴퓨터 일반,
자,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한국사 영어는 다 대체 시험으로 응시를 이제 대신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참고를 좀 하시고 23년도 시험에 좀 잘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한 건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에 대한 건데요. 자, 가산점의 대상 분야가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그 시행령을 또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실제 뭐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뭐가 있는데 정보 통신인가요? 그래서 정보 처리. 예, 그래서 사무관리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급하고 2급에 한해서 이제 그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는데, 그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입법 예고상에는 뭐가 나왔냐면 자격증과 사무관리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국어가 또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실용글쓰기, 그래서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KBS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도 있고요. 국어 능력 인증 시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세 가지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1%, 3%, 5%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위에서 이제 들어보면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요게 좀 그래도 점수를 취득하시기엔 좀 괜찮다고 좀 저도 전에는 들었습니다. 예전 우리 그 국어 교수님께서. 그래서 국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분야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A라고 써져 있는 거는 외국어에 있어서는 영어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자로 중이라고 써져 있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어, 이제 중국어죠. 이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히라가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제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어 되겠죠? 그래서 영어 분야와 중국어 분야와 이제 일본어 분야, 요 분야가 또 이제 가산점으로 들어가는데, 요것도 지금 뭐 가산점 비율에 대한 건 어차피 비율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1%, 3%, 5%인데 이것도 이제 점수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잘 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이 적용되는 시기가 옛날에는 이제 화면 보시면 여기 필기 시험 때만 이제 가산점이 이제 부여가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개편안에 보시게 되면 이 가점 부여라는 게 이제 바람처럼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서 저 꼭 마지막에 가면 이 최종 합격자 결정하는데 이제 가산점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기 시험에만 딱 가점이 적용됐던 거를 이제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마지막 시험까지 다 치러지고 나서 최종 결정한 단계에서 이제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가산점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잘 또 챙겨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체력 시험이라든가 면접 시험에 대한 이 비율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필기 시험이 75%, 그 다음에 체력이 15%, 그다음에 면접이 이제 10%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필기가 75에서 25%로 그러니까 50%로 거의 약 25% 비율이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력 같은 경우는 15%에서 25%로 이렇게 10%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이 좀 많이 크게 늘었는데요. 면접은 10%에서 25%로 거의 약 15% 가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가 차지했던 비율이 대체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비율이 약 50%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면접이라든가 체력 시험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공부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 체력 준비가 잘 안 되시니까, 사실 소방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이 몸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력 안배를 좀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도 아마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필기의 그러니까 뭐 비중이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필기에서 뭐 물론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큰 역할은 이제 면접이나 체력에서 좀 많이 담당을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방 그 시험 응시가 연령이 지금 18세에서 40세로 이제 조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20세였는데 이게 이제 18세로 공채 시험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대학 졸업자라든가 이제 전문대 졸업자라든가 이렇게 좀 학교, 그러니까 전문대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한해서만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부 그 특성화고라고 해서요, 이 소방과 관련된 학교, 전문학교라든가 소방학과라든가 이런 게 또 만들어지는 그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고등학교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까지 시험에 대한 그 나이대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여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소방에 대한 지금 그 관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들까지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학교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해서 이런 분들까지도 다 우리가 이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이제 응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범위를 확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23년도에 좀 개편이 될 거다라고 입법 예고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이제 기간이 좀 더 지나서 소방청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사항을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여기 그 관계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신 부분은 이 정도까지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되겠습니다. 네.